필세 가족들의 연결 마디, 마디요. 행복의 비결 중 하나는 만족하는 것이다. 나의 약점을 지우고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작은 행복들을 만끽하는 것만이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라는 감각을 가져다 준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나머지 내 앞에 놓인 시간들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내 삶을 진짜로 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내게 주어진 시간들에 대해 겸손한 삶을 산다면 아무도 부럽지 않게 될 것이다. 사회심리학을 공부하고 계신 박진영 씨가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칼럼의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행복을 자랑하지 않아야 행복하다라는 단순한 문장을 읽으면서 이 말을 탁 쳤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들여다보는 것, 어느새 많이 따뜻해진 봄바람에 몸을 맡겨보는 것, 오늘 감사한 한 가지를 노트에 적어보는 것. 각자의 방식은 모두 다르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내 주변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 행복을 자랑하지 말고 남의 행복을 시기하지 말고 그저 나의 행복을 충분히 만끽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복들을 응원하며 띄워드립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 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줄 순간부터 라라라라. 필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디지기 최 PD, 윤미모, 정총총 제가 대표로 인사합니다. 3월의 고민 상담소 이번에도 저희에게 많은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고르고 골라서 한 가지 사연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DJ 총총님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이후에 대면 모임보다 줌 모임이 편해졌어요. 교회는 대면 예배가 좋고 은혜로운데 모임, 셀 모임이나 교회 봉사자 모임 등은 대면보다 비대면이 편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열혈님, 고민이 공감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보다 줌 모임, 줌 모임이 진짜 저희가 뭐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저희 마디오도 사실 줌 모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많아졌는데 확실히 편한 게 있어요. 그쵸?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사실 이제 뭐 회사 미팅 같은 거는 줌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사적 모임을 줌 모임을 하는 게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되게 편하죠? 장단점이 정말 뚜렷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다들 줌 모임 많이 하세요? 여러분도?
코로나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양육이나 이런 모임들을 줌을 통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역 모임이나. 근데 이제 음, 코로나 풀리면서 교회에서는 줌 모임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음, 음. 저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열렬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을 보니까 이게 대면보다 비대면이 편해져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음, 여기에 포인트가 있게 저는 느껴졌는데 그 대면보다 비대면이 점점 편해지는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네. 직접 얼굴 보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물리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우선 다들 어떠세요? 다들은 그 대면이랑 비대면 중에 뭘 더 선호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만큼 공감하세요? 음,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어, 당연히 비대면이 편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또 이렇게 하나에 좀 꽂히는 스타일인데, 편한 건 비대면이 편한데, 인생은 편하지만 않으니까, 편하게 어, 살지 말고 좀 더 의미 있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운동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 운동이 갈 때는 가기가 너무 싫어요. 가야 그쵸, 될 때 그쵸. 어디 가서 운동하러 갈 때. 근데 하고 나면 또 뿌듯하잖아요. 직접 너무 내가 뿌듯하죠. 몸 써서 땀 내고 하면 뿌듯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임도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고 표정을 보고 공감하고 그 공간 안에 있어서 대면으로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비대면보다 훨씬 어,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걸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귀찮지만 편하지가 않죠.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시간 써야 되고 그렇지만 모임하고 나서는 훨씬 더 마음에 그런 뭐 그 사람들과의 공감이라든지 울림이라든지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했을 땐 당연히 대면 모임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어, 맞아요. 이분 말은 맞아요. 편하긴 하죠. 하지만 좀 더 편함보다 의미 있는 걸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도 이 편하다는 거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는데, 이게, 그게 어떤 모임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방금 민모님이 말해준 것처럼 관계를 정말 빌드업 해야 되고, 더 쌓아가야 될 때에는 이런 비대면은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처럼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함께한 사이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관계가 더 깊어지는데 좀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예시로 열혈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뭐, 셀 모임이나 뭔가 봉사 모임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어떤 계속 교제를 좀 더 깊게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그런 모임인 경우에는 확실히 비대면에는 한계가 있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또 성향이 워낙 밖에 나가는 거를 좋아하는 대문자 이에 사람과 이렇게 얼굴 보고 듣고 한 공간에서 호흡하고 만지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대면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카톡이나 텍스트보다는 전화하고 이렇게 영상 통화하는 걸 더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비대면을 200% 선호할 때가 있죠. 회사 미팅. 맞아요. 그것은 바로 업무 미팅. 너무 좋아요. 회의실 안 가서 그래서. 맞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대면이 더 편해서일 수 있는데 저는 비대면도 뭐 대면과 이제 똑같다, 뭐 100%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연결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음, 저도 결혼을 하고 뭔가 이제 가정이 생기고 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는 없고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했을 때 좀 대안적 방법으로 되게 좋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마디오도 원래 만나서 계속 녹음을 하다가 저희가 줌으로 바꾼 지 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감사하고 좋았던 게 사실 만나서 하려다 보면 시간 맞추기도 사실 되게 쉽지 않고 저희 네 사람이 엄청 바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쨌든 남편이 눈치를 주는 건 절대 아니지만 뭔가 이제 고정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점점 쉽지 않아지는데 이렇게 줌으로 만나면 어쨌든 오가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세이빙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막 공간을 섭외하고 녹음 장비를 만들고 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뭔가 이런 대안적 툴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좀 더 바빠지게 되면 이 비대면 모임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소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이 질문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로 가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론 이게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 게 예전에 문자나 카톡이 없었던 시절 혹은 전화도 없었던 시절에는 이제 뭐 전화로만 사람이 소통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고 이제 전화가 있다가 문자가 처음 생겼을 때 아, 이게 뭐 당연히 전화를 해야지 이게 문자로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고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왔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의 전화 공포증이 있는 편이에요. 전화 공포증? 그게 뭐예요? 네. 저도 콜포비아라고 하죠, 요즘에. 음, 그래서 전화가 오면,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음, 무슨 얘기를 할지 적어놔요. 근데 그게 설령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과의 통화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건다던가 아니면 무슨 공무를 처리해야 돼서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뭐 배달을 시킨다거나 할 때도 웬만하면 배달은 배달비가 좀 더 비싸더라도 앱을 선호하는 편이고 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미리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고 문자보다 카톡이 편하고 이렇게 음, 이런 사람이 되어 왔는데 뭔가 이 대면 모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과도기에서 이제 좀 더 정착기에 가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되면 되게 자연스러운 미팅 방식의 그러니까 만나는 방식이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대의 흐름? 음, 맞아요. 공감이 네, 됩니다. 공감합니다. 이것과 아예 조금 또 저도 다른 얘기로 가는 거일 수 있는데, 요즘 저는 되게 예전에는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끼는 1인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되게 피로하고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미 있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떨 때는 되게 좀 힘에 부치다?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늙어서 그런 거라고 들은 하시는데, 이게 이번 저희 열혈님 사연도 그렇고, 저희 지난 사연이었죠. 너구리님의 그 적당히 적당히 일하고 싶은 그 사연도 그렇고 제가 너무 저의 상을 과몰입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좀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그런 직장 생활 일도 그렇고 너무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에너지를 많이 써서 이게 다 번아웃의 어떠한 증상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음, 저도 그,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 음,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깊게 안 만들고 싶어 하는 거가 잘못된 걸까? 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음, 왜냐면 지금 이렇게 10대, 20대를 하면, 이렇게 싸우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 지인분들이 축하하러 와주셨거든요. 음, 근데 그분들한테도 내가 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랑 이미 많은 관계를 쌓아온 소중한 인연들한테도 내가 못하는데, 새로운 인연들에게 계속 이렇게 발산을 하는 거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릇이 작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저는 그냥 저를 받아들이고 좋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미 함께 하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최 PD님 얘기하다 너무 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게 보이는데도 저는 힘든 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네, 그럴 수 알고. 있죠. 네, 이 사람은 나와 그래도 어느 정도 끈끈한 관계를 좀 더 유대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나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끊어버리는 제 자신도 보게 돼서, 그럴 음, 때는 조금 되돌아보면은 내가 좀 너무 벽을 쳤나? 음, 라는 생각도 들고, 누군가가 먼저 노크를 해줄 때는 좀 어떻게 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고민. 음. 근데 방금 우리 민몽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미 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있는 정말 친한 지인이나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관계가 이제 막 만들어지려고 할 때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가지는 건데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게 이제 좀 부담이 되거나 서로의 온도가 맞지 않을 때, 속도가 맞지 않을 때 이런 비대면 모임이 조금 하나의 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열흘님도 어쩌면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저도 진짜 공감하거든요. 이게 음, 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아니면 음, 진짜 뭐 직장 생활이나 바빠서 지쳐서 오는 현상일까가 조금 궁금해요. 왜냐면 다른 선배님들도 이 시기를 분명히 겪으시지 않으셨을까? 만약 나이의 문제라면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만약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다. 그러면 이게 극복되는 시점이 있는 건가? 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아직 우리가 안 겪어봐서 모르겠죠, 이거는. 근데 어렵고, 근데 좀 그런 것 같아. 어쨌든,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 요즘엔 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가정이 많이 보통 생기니까,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웬만하면은 30대에 다 가정을 꾸리시면은, 그냥 삶이 내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 주변에 원래 이렇게 10%가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그냥 여기에 80, 90이 다 가버리고, 음, 나머지는 그냥 가끔씩 연락하고, 근데 그게 모두가 그래 버리니까 모두가 다 가족이 주가 되고 자기 일이 생계가 애들 키우는 게 주가 되다 보니까 뭐 부모님 세대만 보더라도 뭐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뭐 주마다 만나 매주 만나 이런 건 잘 없잖아. 이제 뭐 교회 모임이 아닌 이상. 음, 그래서 뭔가 근데 이제 가정을 이루면 당연히 가정에 가장 많이 헌신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은 이렇게 예전만큼은 탄탄하게 잘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만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밸런스 개념이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는데 이제 관계라는 게 사실 뭐 수학처럼 1 더하기 1에서 2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많은 시간과 많은 감정 그리고 많은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쌓아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작년 뭐 1년 안 본다고 해서 갑자기 관계가 다 끊어진 것도 아니고 서로 이제 다른 또 집중하는 부분에 있다가 또 더 자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주 못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되게 물처럼 흘러가는 거여서 각자가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모양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변해가는 좀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효영언니가 말한 것처럼 어떤 시점에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모양은 달라질 수 있고 또 계속 달라질 가능성을 계속 또 갖고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삶 속의 어떤 관계라는 거에 이 포션을 그때그때 밸런스를 잘 맞춰야겠다. 민목님이 말해준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을 꾸렸거나 만약에 아이를 낳았거나 했을 때는 되게 이 에너지와 시간을 되게 집중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났는데 그 생각한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한 거 아니고 진짜 지금 생각난 거예요.
그 꿈이 있는 자유에 하연이에게라는 혹시 CCM 아시나요? 우리 딸에게 맞아요. 이 쓴 그죠? 목사님이 딸 하연이에게 쓴 노래인데 우리 모른다고 한 민몽이를 위해 제가 잠깐 짧게 가사를 불러주시나요? 읽어주면 아직 목이 준비가 안 돼서 살짝 가사를만 읽어드립니다. 그 되게 가사가 되게 좋은데 어떤 부분에 가사가 생각이 나냐면 외로운 사람들 품에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을 믿으며 이 부분이 제가 생각난 건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요런 가사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말을 들으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를 다 제가 맺고 포용하고 할 수는 우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어떤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누군가 혹은 나를 찾아온 누군가가 이제 마음에 문을 두드릴 때 이 가사처럼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어떤 내 안의 여유? 내 안에 어떤 그런 공간? 그런 거는 꼭 그 공간을 남겨두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얘기하면서. 이 가사도 그런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렇네요. 그러네요. 되게 이 짧은 시간 동안 되게 반성을 하게 되네요. 아닙니다. 아, 그러게. 근데 그런 여유를 정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데, 이거 정말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런 진짜 많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일단 좀 여유가 있어야지 포용할 수 있는 것 같아. 내 삶이 그냥 찌들고 팍팍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은 다른 사람의 조금만 내가 싫어하는 것만 보여도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제 얘기인데 그 청첩장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이분들은 당연히 들어야지 하는데 약간 애매한 음, 음, 경우가 음, 있잖아요. 이 어렵죠, 그렇죠. 사람까지 들어야 되나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안 만난 모임이 있었어요. 음, 그냥 진짜 가끔 거기 있는 막내가 뭐 언니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1년에 한 번씩 그냥 카톡에 올리고 한 5년을 만난 적이 없는 모임인데 그래서 당연히 말을 안 했죠. 근데 거기에 어떤 언니분이 제 소식을 알고서 윤민아 너 결혼한다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을 하시니까 이제 아 그러면 이참에 식사 한번 뭐 하자고 이러면서 5년 만에 거기서 이제 두 분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언니랑 그 막내랑. 음, 근데 정말 뭐 그 두 분들은 당연히 뭐 말해야지 뭐 언니 막 그런 가고 싶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결혼식도 와주고 그 너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음, 근데 그 고맙네요. 막내 친구를 보면 느끼는 게 딱 봐도 사랑을 많이 받는 음, 친구예요. 네. 가정에서도 딱 봐도 사랑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친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그냥 이 사랑으로 뭔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이 없고,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할 때 온전히 축하해주고 그런 거에, 약간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 뭐, 그 성인이 되면 이미 자리가 잡혀서 바뀌지 않는 성질이나 성향도 있긴 하지만, 내가 좀 사랑이 넘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은, 좀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더 여유가 있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경향이 뭐 있지 않나라는 걸 좀 느껴서, 갑자기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너무 공감되는 말이에요. 아까 민목님 얘기해준
그 창문 열면 바로 보인다는 교회 표어와 딱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표어 뭐라고 하셨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음. 저희 거실 뷰입니다. 세상 열면 엄청 크게 이게 교회에. 아, 참고로 청취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민목님께서 결혼하신 지 이제 3주 차세요. 네, 그래서 이제 먼 동네로 이사를 가시고 처음 녹화하는 지금 컨텐츠인데, 아까 맞아요. 저희 녹음하기 전에 잠깐 수다 타임에 민목님께서 집 앞에 보이는 교회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거의 그, 가라는 계시. 여기를 무조건 가라는 계시처럼. 딱. 마침 또 그 교회 표어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네. 진짜 너무 띵언인 것 같고, 공감. 방금 민몽이가 얘기해준 그 얘기를 함축한 한 문장인 것 같아요. 여유. 근데 정말 이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이 여유를 잃지 않고 남을 한 번 더 봐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여유를 내 안에 갖는 거. 음.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 그거 정말 거의 근데 인간으로서 약간 상단에 있는 약간 미덕 아닌가 싶어요. 내가 여유로워서 남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그거 진짜 어렵고 쉽지 아, 않고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처음에 클스를 시작할 때,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벌써 이제 5, 6년 전 얘기죠. 음, 그때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우리가 36명이 처음 만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보냈잖아요. 음, 사실 그때도 우리는 모두가 다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음, 이 36명이 되게 같은 온도와 열정으로 서로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 바쁜 맞아.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만나서 노는데, 그 노는 목적이 음, 정말 모두가 서로 친해지고 싶은 거지. 음,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저의 삶은 저도 지쳐 있었는데, 저도 친해지고 싶고, 누군가 나와 친해지고 싶고, 나와 시간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더 열정적으로 음,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음, 친구가 그맘때쯤 해준 얘기 중에 하나가, 음, 관계는 거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투자하고 내가 마음을 쏟는 만큼 상대도 쏟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음, 말에 공감을 했어요. 그때 이제 클스를 보면서. 그래서 저희 막 진짜 매일 만나고 주말마다 진짜. 만나고 음,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힘들다거나 뭔가 음, 시간을 낭비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보다 덜 바쁘고 가정이 없을 때여서인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시간을 쏟으려는 모습이 보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후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근데 그걸 이제 지금에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면이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귀찮은 부분도 있지만,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쏟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겠다. 음. 라는 생각. 근데 저는 정말로 잘 실천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보내셨는데, 지금은 너무 내 몸과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를 점점 더 꺼려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로 이번 주도 약간 결론은 없지만 우리의 각 얘기들로 혈혈님의 사연을 해석하고 또 변형해봤네. 근데 이게 삶의 여유가 생기면 이게 좀 더 수월해질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저의 짧은 경험을 해봤을 때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같은 하늘을 보아도 느끼는 게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여유가 없을 때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도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여유가 너무 없어지면. 그래서, 여유가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리고 방금 청청 언니 친구분이 얘기해준 그 거울 얘기도 마음에 참 묵직하게 와닿네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모습을 좀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속에 어떤 거를 더 바라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바라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한 발 더 시간을 쓰려고 하고 마음을 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리고 노력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 그런 자세가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음, 우리 민몽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이번 주도 저희 마디오가 우리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상담은 아니고 들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같이 저희랑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골라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혼자 좀 고민되시거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카카오톡에 뭐라고 검색하면 된다고 했죠? 크리스 마디오. 마디오요. 맞습니다. 카톡에 마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어, 편하게 사연을 남기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고 유튜브 댓글에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볼까요? 모두 안녕 전에 안녕. 우리 민몽이가 3주 전에 신혼집에 들어갔다면 약 한 달 네, 후에 우리 총총님이 드디어 맞아요. 우리 햇살은 참고로 여러분, 우리 총총님 뱃속에 있는 아이의 태명입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 한 달 후에 총총님이 햇살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총총님은 이제 조금 햇살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신 후에 저희 마디오에 다시 돌아오실 텐데, 다들 이 듣고 있으면 이어폰 잡고 다 중보해 주시고, 선생님 가시기 전에 인사 한번 짧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햇살이 엄마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출산을 하러 가는데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어서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되게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잠시 동안 마디오의 청취자로 돌아가서 마디오를 접하게 될 텐데 이 시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햇살이가 도와준다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울 거예요. 곧 햇살이랑 같이 만나요.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이제 햇살맘이 된 총총님과 함께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곧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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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으면 느껴지는 따스한 마디마디의 온기 용기를 전합니다. 마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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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오